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주제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누구나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를 알아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끌려져 가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성공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1부에서 알아볼 것은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공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일까? 또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을 성공한 인생으로 말하는 걸까? 또 마지막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요. 성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바로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룬 삶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이란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목적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 목표, 이런 끝 지점들이 있어야 그에 대한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적으로 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행이라고 쳤었을 때 성공적인 여행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원하는 목적,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즐거움, 재미, 추억이다. 그 갔는데 좋은 추억과 좋은 재미와 즐거움들이 있었으면 야, 성공적인 여행이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공에 있어서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달성하면 원하는 목표까지 끝 지점까지 달성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린 성공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성공이란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바, 지향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향점을 내가 도달했을 때 달성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다음엔 인생이 어떤 성공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좀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인생 가운데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삶이 바로 성공한 인생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인생의 나만의 목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인생 목표가 있으면 그 인생 목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성공한 인생이 추상적이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을 이룬 삶입니다. 제가 영어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achieve the dream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역을 하면 꿈을 성취하다거든요. 꿈을 성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들이 존재하신다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저만의 꿈은 무엇이냐면 꿈 중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가장 소박한 꿈은 저만의 커피숍을 차려서 제가 딸기라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라떼를 연구하고 딸기라떼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판매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이뤄냈었을 때 그것들을 성취하고 만족감을 누릴 때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누군가의 꿈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업적이나 기록을 이룬 삶입니다.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바로 winning life. 한마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승리한 건 시합이 있을 거예요. 시합. 그 시합 가운데서 내가 1등을 차지하거나 혹은 결승전에 가서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서 승리로 팀을 이끌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요. 바로 업적이나 기록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위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바로 이순신 장군님처럼 그런 분들, 그런 위인들이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해군에 있어서 그 해군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승리의 과정들, 승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런 위대한 업적, 위대한 기록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그런 업적들을 일궈낼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승리자의 삶, 즉 성공한 인생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삶, 즉 well-being입니다. well-being을 다소 직역하자면 무엇이냐면 잘 사는 겁니다. 잘. well이 잘이란 뜻이잖아요. being은 이다, 하다 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 살다가 바로 well-being입니다. 우리 well-being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때 어떨 때 쓰는 줄 아세요? 바로 건강하게 사는 거 할 때 well-being 많이 쓰세요. 바로 well-being 식단 혹은 well-being 여러 가지 음식들 그 말은 뭐하냐면 우리가 그 식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 잘 산다는 것, 즉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웰빙이 건강하게 사는 삶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역하자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웰빙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잘 산다는 뜻은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내 인생들을 살아가면 그것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만족감을 누리고 그 속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고 또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공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 성공한 인생을 떠올릴 때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일정 이상의 성취, 자기만족, 행복이 충족된 삶이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듯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일정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의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업적이나 기록을 이룬 삶이잖아요. 각자마다 내가 어떤 기록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지 만족하는 정도는 다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만약에 반에서 30명이 있다고 하면 난 10등 정도로 만족해. 누군가는 5등 정도로 만족해. 나는 전교 1등이 아니면 만족 못하겠어. 각자만의 만족이 다르죠. 그래서 나만의 목표는 결국엔 자기 만족입니다. 왜? 나만의 오롯한 절대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즉 자기 만족의 행위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었을 때 그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이 뒤따라 왔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전부가요, 바로 성공한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4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부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총 4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 4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 4가지가 충족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란 건 목표가 분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텐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으로 통해서 쉽게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즉,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목표를 세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존재론적인 가치,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했었을 때 행복하고 내 꿈은 이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그래야만 내가 목표 설정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스스로를 존재론적 가치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목표들을 달성했었을 때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들을 이미 경험해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의 목표들을 설정하면요,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즉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깊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관적인 나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나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서 1번에 이어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또 써놨듯이 너무 욕심적인 목표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의 수준을 이해 못하고 나의 재능을 이해 못한 채 여러분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비현실적인 꿈들을 원하시거나 비현실적인 업적이나 기록들만 보신다면요,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역으로 나의 실패에 대한 좌절, 우울감들, 불안, 이런 것들만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경험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요, 일단 나를 스스로 너무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자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실 거예요. 간단히 제가 영어로 표현해 봤는데 바로 winning mentality.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inning mentality.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 즉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 마음가짐이란 게 사실 좀 거시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가짐 안에 정신력도 포함되고요, 나의 정신 상태도 포함되고요, 감정, 이성,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경험들, 다양한 것들이 이 마음가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은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신념, 관점, 여러 가지 나의 본질적인 것들을 결정짓는데요. 이 마음가짐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닝 멘탈리티는 이미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각 습관, 정신 상태를 만들어 가야, 그래야 내가 일적인 분야에서나 나의 개인적인 사소한 생활 부분에서 모두 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혹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2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가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 마음가짐이 비로소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내 몸 안에 부정적인 습관들, 나쁜 습관, 나쁜 경험, 나쁜 마음가짐이 있으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운적으로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많은 성공을 이뤘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유튜브나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날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날아가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럼 나락을 가지 않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려면요, 내가 지속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성공을 하고 운적으로 성공을 계속 요행을 바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안기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탈피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냥 생활 습관 자체가, 나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 그 모든 나의 인격체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앞서 말씀드린 성공이란 것은 결국엔 나만의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위인처럼 혹은 히어로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만의 성공적인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느냐, 그러한 마음가짐을 스스로가 갖추어 나가는 게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란 거죠.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가장 마지막인데요, 바로 work-life balance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워라밸 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라밸이 무엇이냐? 일과 라이프,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균형을 잡힌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을 놓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 혹은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어떤 일에 과몰입하다가 그 뒤에 여파가, 부정적인 여파가 와서 스스로의 우울감과 좌절감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우리 그런 영향들에서 벗어나려면요, 먼저 일과 생활적인 면들에 대해서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인생을 너무 일적으로나 혹은 너무 개인적인 삶에 편향되게 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일적으로 자기 삶을 가꾸어 가거나 혹은 너무 노는 것이나 혹은 소비하는 것에만 우리 생활들을 가꾸어 나간다면요, 분명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적인 성공과 내 생활적인 성공이 균형 있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그래야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성취를 얘기했을 때 너무 일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개인적인 사생활, 취미 혹은 대인관계 혹은 나만의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소한 생활들 속에서 자기만의 충분한 어떤 자기만족, 성취감, 행복감들을 느끼는 건 역시도 중요하고요. 일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성취적인 삶보다는 일을 즐길 수 있고 일을 기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사적인 부분, 공적이고 일적인 부분 모두 다 우리가 균형 있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성취를 읽어 나가시는 게 우리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마인드셋, 흔히 말해서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각성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이런 철학적인 물음에서 본인의 삶을 분석해보고 객관성을 가져나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셔야 그런 자기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입해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2부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닝 멘탈리티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곤혹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부에서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란 건 1부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바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정신력,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닝 멘탈리티란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닝 멘탈리티란 게 보통 어떨 때 사용되고 또 이 위닝 멘탈리티란 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게 위닝 멘탈리티인지 바로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위닝 멘탈리티란 바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닝하고 멘탈리티죠.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알아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직역을 한번 해보면 승리하는 정신상태 혹은 이 정신상태를 우리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 즉 마음가짐, 승리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란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를 단순히 운이나 어떤 기회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성공과 승리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내 스스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나의 정신 상태, 사고방식, 생활 양식 그런 모든 마음가짐들을 성공하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위닝 멘탈리티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위닝 멘탈리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한 이유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는 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만의 노력, 나만의 자기 개발, 나만의 어떤 열심들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큰 성취감과 행복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운과 환경적인 요소에 기대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구어가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단함들이 내 인생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반 요소가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위닝 멘탈리티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치관 혹은 정신력, 인내심 같은 거죠. 절제력이나 또는 도덕성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인격인 거죠. 인성. 또 나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들이 나의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MBTI에서 P, J,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양식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호도, 기호, 가치관들이 나의 삶의 양식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루틴 같은 겁니다. 나만의 루틴, 나만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느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역시도 중요합니다. 왜 대인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점점점 우리 삶에서 공동체는 확대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내 친구들이나 그러한 일적인 요소나 개인적인 삶의 요소에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현명하게 대인관계를 일궈 나가는 게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가져다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닝 멘탈리티에서는요, 이 대인관계 역시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나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대인관계에서도 승리, 성공할 수 있나? 또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인관계의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일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서
주체적인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의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고요. 이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체적인 삶, 스스로가 나의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이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위닝 멘탈리티가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위닝 멘탈리티로서 살아가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요,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 복합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위닝 멘탈리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내가 삶에 있어서 일적인 부분에서나 내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마음가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부 강의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 이 4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닝 멘탈리티구나. 여러분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만의 진짜 생활 습관, 나의 사고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삶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well-being, 잘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사적인 부분 역시도 모두 다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양쪽 측면의 균형을 잡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가지 요소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피지기 100점 물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피지기 100점 물태, 바로 병법서의 기본 중에 하나죠.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 많이 아실 수 있겠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피지기 100점 물태예요.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웠을 때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바로 이 자기객관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고 적을 잘 알아야, 이 알미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내가 만나는 상대편, 그 상대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했었을 땐 적이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갔을 땐 세상적인 겁니다. 나의 전공을 내가 택해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속한 어떤 일터의 공동체, 그룹,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전공적인 어느 전문성과 연구 분야,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적인 사적인 면모들이나 일적인 면모, 그 모든 것들이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본질적인 가치,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살고 살아갈 것인지, 나의 재능 수준은 얼마 정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당연히 이것들이 위닝 멘탈리티의 한 부분이고요. 또 이것들이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어디서? 병법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객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2번째, 바로 강한 정신력을 함양하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써져 있냐면 멘탈리티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바로 인내심, 절제력, 포용력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력이 있는데, 이 정신력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통합적인 사고방식, 좀 여러분들이 낯설을 수 있겠는데, 통합적인 사고방식은요, 좀 유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에 비슷한 거예요. 중도. 우로나 좌로나
여러 가지 편가르기에 우리가 휘말려서 혹은 내가 편향적인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살아가고 객관적이게 살아가고 우리가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합적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가 독립운동가였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가 이 땅 한국인으로서 태어났었으면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있었을 때 그 독립운동가는 어찌 보면은 일본인들의 감정에 있어서는 적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이는 살인마죠.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은 분명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부당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영웅적인 면모로 보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편, 독립운동가는 그 사람들은 살인마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 또 독립운동가라고 해서서 그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하지만 우리 한국 편이니까 그 사람은 옹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어떤 편향적인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이해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포용력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력, 인내심, 다양한 정신력들, 다양한 강한 멘탈리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나의 생각 습관들이요.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좋은 인격체인 나로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격체, 흔히 말해서 굿맨이 되면요.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주변의 평판도 오르고 그에 따른 나의 성공한 인생, 성취적인 면모나 행복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hopeful, 희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씩 비판적인 비관적인 면모를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 중에 20점 맞은 거죠. 20점 괜찮아. 괜찮아. 뭐 못해도 돼. 괜찮아. 뭐 공부 못한다고 다 좋아. 괜찮아. 긍정적이게 생각해.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무차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우리가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위닝 멘탈리티는 엄연히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희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운이나 환경적인 요소에 치우치지 않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합리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웁니다. 왜 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삶이 부여받음과 동시에 반대로 죽음을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면모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이게 살아가는 건 단순한 정신승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긍정적인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해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조금 더 희망적인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괜찮아. 난 좋은 날이 생길 거야. 당장에는 내 지금의 운이 없어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더라도 괜찮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기회가 오겠지. 미래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다 했었을 때는 이 성적 괜찮아 이것도 잘했어 라고 평가하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요. 이 다음에는 좀 더 잘 볼 수 있겠지.
이 다음에 열심히 준비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게 바로 희망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이 앞으로는 괜찮아.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이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긍정이란 건 나의 평가,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냥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 나한테 있을 거야.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나한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한자성어죠. 고진감래, 전화이복 이런 한자성어, 사자성어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인생에 살아갔을 때 당연히 맛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덮어버릴 정도로 좋은 기억들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정신승리를 통해서 좋은 일만 기억하거나 혹은 좌절감에 빠져서 우울해서 나쁜 일만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건 균형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구나. 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다음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내가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들 때, 내가 이번엔 좀 운이 없어서 결과가 안 좋았네.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더 잘 되겠지. 다음엔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희망적이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 동기부여를 불어일으켜야 그래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바로 4번은 자기만족과 행복감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닝 멘탈리티 해서 성공한 인생 살아간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에 행복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가 남들이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길지언정 본인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유튜버가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그런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전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 이렇게 제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전 이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체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자기만의 이런 만족감과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요, 이른바 비교하는 것이죠. 등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나는 1등, 쟤는 2등. 나는 2등, 쟤는 1등. 나 이번에는 1등 해야지. 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얘랑 비교했었을 때 나는 최고 원탑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로 제가 유튜버니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쟤보다 유튜브 구독자 많아야지가 아니라 나 유튜브 구독자 10명, 나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내 꿈이야. 10만 명이 내 목표야.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지 그래야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행복감들이 주어집니다. 절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오로지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그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전보다는 나는 지금 어떻지? 그리고 지금보다 옛날과 나는 좀 더 행복해졌을까? 좀 더 좋아졌을까? 항상 그렇게 되뇌이면서 스스로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해 보려고 도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 다이어트해서 이번에 이렇게 몸 만들어 봐야겠다. 나 이번 취미를 통해서 이거 취미 너무 재밌다. 이거 많이 해봐야지. 농구 배워봐야지, 노래 해봐야지, 음악 배워봐야지, 영화 봐야지.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에 집중해서 본인만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이 이어지고 이것들이 경험적으로 능숙해져야 바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행복감을 주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의 가장 중요한 면모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 행복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시가 바로 즐기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일적으로나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으로나 즐기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일적으로도 그 속에서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고 최대한 자기 만족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일어나게끔 충만감, 충족도를 찾아야 그래야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통해서 나만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취미생활,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를 찾고 자기만족도를 찾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총체적인 행복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닝 멘탈리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저도 최대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들 때도 있죠. 개인적으로 스스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 업로딩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도전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는 스스로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더 성장한 나의 모습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팁, 여러 가지 연구했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서요. 제가 비록 남들에 비교했었을 때는 솔직히 하위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유튜버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가치, 이 유튜브 100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100명에 모여졌었을 때는 전 정말 이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자극받으셔서요. 각자만의, 자기만의 절대적인 가치를 찾으시고 나의 존재론적인 가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해하고 뭘 해야 만족하고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좋을까를 깊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추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 위닝 멘탈리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만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그래야 주체적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